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차동원 연구소의 차동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내연기관 입장을 봤을 때 이거 조금 만만치 않은 어려운 산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번에 테슬라가 삼성한테 맡기긴 했습니다만 4나노인가요? 5나노인가요? 하여튼 미세공정 10나노 이하의 미세공정 토탈 칩을 생산을 맡겼어요. 그것도 엔비디아를 쓰다가 그걸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자기가 자율주행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했었던 그 전자쇼에서 CES에서 막 발표했고, 그렇죠. 자기네를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지금 자동차들 보면은 그런 AP 칩이라고 불릴 수 있는 CPU 또는 AP 칩으로 고민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ECM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거 조달을 못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들이 뭉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퀄컴도 스냅드래곤 자율주행 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비라이도 하고 있고, 이 플레이어 집단이 너무 복잡한 거죠 지금. 그 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가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에 계시는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한동안 주식 깊게 지켜보시고 아마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내연기관들이 이제 지금 내연기관들의 칩 설치와 칩 사용은 자금자금한 센서와 센서는 뭐 전기차에도 똑같이 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여기에는 뭐 MCU 뭐 여기는 ECM 뭐 이런 식으로 동동동동동동 각각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단계지 통합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넘어가겠다는 단계고요. 근데 그 현장에 있어 보신 분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통합시켜서 의견을 통합해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쫙 배분을 시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은 소형차는 한 이슈가 30개, 50개, 대형차는 100개가 들어갔고 수많은 서플라이어들이 붙어 있었고 완성차 업체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다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걸 이제 확 줄이고 이제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겠다는 플랜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단순히 뭐 OEM 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서플라이어 단도 이제 굉장히 바뀌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티어 0.5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OEM이 있고 티어 1, 2, 3, 뭐 1은 만도, 뭐 오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티어 0.5라는 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제 전기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디지털 쪽, 그 다음에 뭐 칩이나 센서 쪽 이런 업체들이 이제 기존 OEM과 티어 1 사이에서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 OEM의 혁신을 함께하는 이제 그 회사들을 이제 또 지칭을 하는 거죠. 야,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가슴 막 답답해져가지고 지금 그냥 모비라이 거 쓰고 어디 거 쓰고 이게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봐야 알죠 지금. 뭐 개발을 한다 그러지만 또 2025년까지 개발에 대한 플랜과 얼라이언스 플랜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주변에 저도 뭐 이제 개발하시는 분, 전 이제 개발 손 놨으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봐도 인력도 없고. 일단은 인력 얘기가 지금 이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를 어디 가서 해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인력이에요. 첫 번째가 인력 없다.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 업체들이 쏙쏙쏙 다 빼가고 어마무시한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주 재미난 그 넷플릭스의 그 인재 등용 방법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자기네 훌륭한 개발자가, 괜찮은 개발자가 있어. 근데 다른 빅테크,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뭐 한 30% 연봉 더 준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이러면 꼭 우리한테 얘기하라 그래요. 넷플릭스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우린 거기다 플러스 20% 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 국내 자율주행차 업계에 계신 분들도 연봉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이 이미 벌어졌죠.
이 새싹들을 키워서 네. 어떻게 대응하기도 사실은 조금 이 플랜들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 좀 그렇지. 어려운 5년, 부분이 10년 안에 운명이 달그랑달그랑 하는데 신입사원 뽑아서 해가지고 만들어서 세팅해서 올려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 정부 좋아하는 것처럼 뭐 정부 관계자들 보시면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활용을 한다거나 또 정부 몇 개월 뭐 이런 교육 시켜가지고 또 한다.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야 그러면은 결국 근데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다 똑같죠. 그렇죠. 다 똑같은 다 똑같죠. 폭스바겐조차도 그렇고 다 지금 똑같죠. 뭐 벤츠나 뭐 벤베나 뭐 거기도 다 혼동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게다가 유럽 업체들은 지금 전기차로 가야 된다고 막 엄청나게 밀어붙이. 유럽이 더 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수소차 하겠다 뭐 이퓨얼인가 뭐 이런 거 하겠다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하니까 웃기지 마라. 정부 당국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중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뭐 중장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왜 중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바뀌어요, 계획들이. 근데 2025년이라는 타겟은 뭐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네. 계속 투자를 애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한번 상상력을 돌려서 네. 올해 테슬라가 진짜로 물량 생산을 200만 대 가까이 200만 대를 했다. 그리고 내년에 네. 300만 대 이상 한다.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개인적인. 물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대폭 안 늘어난 적이 없죠. 그렇지.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세 아니면은 잠재력, 그다음에 그게 사실은 추진력과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는 이 언제가 꼭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꼭지점에 오르기까지는 다른 회사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일론 머스크하고 그 이사회 의장이 말한 2천만 대가 될지 몇 천만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동안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가장 사실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목숨 걸고 쫓아가는 데가 저는 폭스바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과연 1, 2년 내에 칠 수 있을까? 생산 대수나 이런 거. 네, 생산 대수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가 말하는 품질이나 실제 품질이나 네네네. 예, 그게 이제 1, 2년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ID 시리즈.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는데 팔리는 게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팔리고 지금 또 사실은 가격 다운 전쟁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반도체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지금 뭐 테슬라가 한다 안 한다 뭐 얘기는 있지만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건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제가 알고 하다 있기로는. 그랬다 또 안 네네. 한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거기는 모르겠어요. 자꾸 네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고급차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일단 물량이라도 이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네 이제 가치 보급을 위해서는 이 볼륨을 위한 차들도 필요하거든요.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노리면서 지금 가격 다운 경쟁을 좀 시작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기존 내연차들이 일단 진지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모델 3 가격이 이제 7천만 원이에요. 네.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아무리 그 다음부터 비용이 안 든다고 해도 뭐 웬만한 차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에 다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7천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 보조금 받아도 6천만 원 이상을 주고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러면 요 사이에 예를 들어 보조금 받고 4천만 원 언더로 떨어질 수 있는 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일단 팔아만 놓으면 5년 10년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진지를 구축해 놓는 거니까. 그렇죠. 뭐 예. 그 좀 로열티 높은 고객들은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버전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사이에 개발을 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다음에 젊은 층들은 또 로열티 있으면 또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테슬라 매장 갔다가 너무 차가 작아서 좀 큰 차 타고 싶어 해서 모델 X를 봤더니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죠. 가격이 보니까 이제 1억 5천 넘을 것 같은 거예요. 한국 돈으로. 다음에 한국에 나온다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시트 하나만 바꿔도 1억 5천이 그냥 훌쩍 넘겠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그 FSD를 달면 1억 7천도 되겠더라고요. 난 못 사. 난 이 돈으로는 못 사겠어. 근데 갑자기 현대차가
그 반값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카니발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준다면 나는 자율주행 필요 없어. 나 그냥 이거 살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성비가 중요하죠. 가성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특정 업체 혹은 모델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자동차 쪽에 뭐 니오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가성비를 따지는 그 소비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볼륨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모델이 있고 이제 점점 클래스가 좀 쪼개지겠죠. 네. 물론 요즘 이제 뭐 꼬마 전기차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조그만 예, 뭐 아직 공공 사이드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운행이 되고 있지만 배달차로. 배달차도 예. 계속 좀 쪼개질 수밖에 없죠. 네. 클래스가. 제가 이제 자율주행 전문가를 모셔놓고 전기차 자기 생태계를 자꾸 여쭤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쉼없이 정신없이 달렸네 지금 저희. 너무 정신 없어요. 네. 시장 자체가요. 시장 자체가 또 정신없고.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닌데 그냥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쓰신 거 아니고? 거의 이제 뭐 맞췄는데. 쓰고 딱 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 6개월 쓰다가 너무 내용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장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웃겼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봤잖아요. 네. 작년 연초에 2025년과 2030년 전기차 대수 전망과 그렇죠. 맞아요. 너무 달라요. 2021년 8월인가 10월 달에 본 전망, 25년, 30년 전망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자동차 시장, 모빌리티 시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변화가 심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참 자동차 회사가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여기저기 하면서 그래도 사실은 자동차 업체 관련 업체도 가봤고 네네. 전기전자 부품하는 업체들도 가봤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탐방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은 그 케이스 만드는 회사를 갔는데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갔는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 금형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금형 넣어보니까 좀 쉽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네들보다 빡시진 않대. 핸드폰보다 안 빡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형이면 뭐 이렇게 헤드라이트 관련 금형이라든가 뭐 몇 개 금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삼성전자한테 단료를 받다가 저쪽으로 가니까 좀 헐렁헐렁하네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현재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자동차 회사들은 그동안 안전,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을 근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사용성에 무장이 된 애들과 지금 맞붙게 되는 상황이라 충돌한 거죠. 예, 이거가 맞붙게 되니까 이게 자동차 업체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는 무조건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나름 이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는 굉장히 신경 썼잖아요. 거기는 신경 썼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사용성, 유저 익스피리언스 쪽이었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약한데 테슬라가 이쪽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왔고 전자 업체들이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물론 힘들지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졌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하는 게 그 사용자 경험 쪽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타 보면은 이것도 욕먹는 얘기인데 테슬라는 문짝을 살살 닿으면 차가 문이 안 닫혀요. 그쵸. 쓱 이러면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밀면 내연기관 차들은 알아서 쩍 하고 쩍 소리를 내면서 소리도 내주죠. 쩍 소리를 내면서 닫히거든요. 기분 좋게요. 여기는 턱 이러더니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열어놓고 댕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진짜 떨어진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그 판넬에서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된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 변했네? 이거 변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이 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답답해하면서 진행을 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 시계열로 봐서 현대차 그룹이 잘 되는 게 많은 분들한테 훨씬 더 유익한
이야기라서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 투자하고 뭐 이거 뭐 방법이죠. 그런 방법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현대차가 잘 되면 현대차 관련 밸류 체인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예,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자리도 예, 일자리도 진짜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일자리가 정말 문제네요. 그렇죠. 부품 생태계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지방 업체들 가보면은 전기나 이쪽으로 전환하지 못한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쇠 다루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기를 갑자기 다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지는 부품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이 아직 있으니까 버티긴 하는데 이미 이제 물량들이 줄기 시작하니까 뭐 사람도 옛날처럼 필요 없고 뭐 대표님들이랑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고민이 크시죠. 게다가 대구 달성구 쪽에 가보면 보면 알잖아요. 공장에 가보면 마진율이 어마무시하게 낮다는 게 그냥 딱 공장 가는 순간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 업체들 가보면 여기 마진율 절대 안 높다. 이건 5% 넘기 힘들다. 일단 그 큰 저기 뭐 S모 회사 구내 식당 가보면 진짜 그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 아주 네, 옛날 네, 얘기긴 네, 10년 전 네. 얘기긴 한데 이게 뭐야 할 정도였거든요. 작년에 갔던 회사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부품사에는 품질을 너무 심하게 강조, 이렇게 밸런싱가 맞아야 되는데 네. 혁신보다는 좀 품질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답답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고 어느 정도 한국 업체들의 기회가 있는지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레벨 3는 WP29에서 통과만 되면은 130까지 나가면 네. 오토파일럿하고는 크게 좀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 포드는 블루 크루즈고, 그 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는 울트라 크루즈라고 2023년에, 네. 포드는 뭐 맨날 아마 올해 출시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레벨 3와 거의 똑같은 그들은 또 레벨 2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WP29의 그 기준을 준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굉장히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울트라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고정 밀지도 한 200만 마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다도 있고, 네네네. GM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어셔런 업체랑 만들어 가지고 레벨 3 기능을 제공을 하고 200만 마일 한 다음에 340만 마일로 이제 늘린다 그러는데 네. 미국 전체 포장도로가 290만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데 목적지 찍으면 거기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아. 안전하게는 말고 그냥 데려다 준다. 그 내비게이션 파일럿 기능은 걔네들은 그 업체들은 없어요. 그건 그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에만 있는 네네. 기능이고 포드하고 GM에는 그 기능은 없고 네. 이제 주행하면서 이제 그냥 네. 가는 편하게 가는. 네, 편하게 가는 그 기능인데 어쨌든 뭐 그들의 플랜이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된다면 뭐 GM 울트라 크루즈 같은 경우에 미국 전역도 도로를 거의 커버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에서 뭐 오토파일럿하고 누가 잘하나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게 나오는 순간은 가격이 문제가 되겠네요. 어, 얼마나 접근성 있는 가격을 주느냐. 대부분 이제 테슬라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죠. GM 울트라 같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은 발표는 안 됐는데 네. 아마도 FSD보다는 좀 싸게 갈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의 공통적인 전략입니다. 결국은 뭐 얘네도 그러면 그걸 따로 파나요? 그 소프트웨어? 옵션으로? 네, 고급차에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캐딜락 고급 모델이죠. 그쪽에 네. 이제 먼저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모델은 그 이제 아래 버전인 이제 슈퍼크루즈라는 게 네. 들어. 이건 지금도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기능인데 그쪽에 네.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클래스를 나누겠다는 전략이죠. 사실은 뭐 그 테슬라가 얘기하는 오토파일럿 정도는 구현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 걸로 저도 충분히 보여지고요. 그거를 비슷하게 구현해 냈을 때 가격 차량 가격의 매력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이제 내연기관이 틈새를 열어놓고 진지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버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 하는 그럴 생각이. 수도 있죠. 그럴 네. 수도 있고 어쨌든 테슬라를 잡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연기관 또 내부에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고 급하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CEO, CTO들이 그냥 대놓고 테슬라 참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개발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을 더 낮게 가겠다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전혀 뭐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럼 현대차나 한국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현대차 고위 임원분들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네. 아, 이거 문제의식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 많습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제가 뭐 실수 없이 좀 몰아붙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아니요. 근데 워낙 뭐 출중하게 그냥 막힘없이 그냥 쭉쭉쭉 나와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워낙 우리 한국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항상 조심스러운데 진짜 많아요. 네. 네. 자동차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활 필수품이,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네.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경제 생활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란 개념이 튀어나오면서 모빌리티가 자동차를 흡수를 한 건데,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좀 판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도어투도어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게 꼭 자가용이기도 하지만 택시도 될 수 있고 대중교통도 될 수 있고 이들이 머지된 뭐 타스라고도 부르고 마스라도 부르는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 생태계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함께 같이 보시면 뭐 좀 더 흥미로우실 수도 있고 네. 뭐 투자를 하신다면 뭐 투자 관점에서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생태계도 사실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아직 멀었지만 자율주행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한때 또 UMA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도시망공 모빌리티. 네. 요즘은 뭐 UMA라는 단어도 안 쓰잖아요. 네. AAM. 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해갖고 이제 뭐 RAM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현실에 맞게 이제 계속 기능과 목적이 진화 혹은 변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이 다운되면서 계속 소비자의 수용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 전체판을 보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입장이나 아니면 스터디하시는 입장이나 자제분들 계시면 뭐 취업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야, 그러면 포드 체제가 들어온 이후 네. 자동차 산업이 2020년 들어오면서 모빌리티에 거대한 혁명이 불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건가요? 보통 혁명을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 혁명이라고 디바이스 단에서 이제 혁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자율주행이 나오고 전기차는 130년 만에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마칭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 디바이스 혁명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느린데 공간 혁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컴플릿 스트리트라는 뭐 미국에 이제 컨셉이 많은데 그냥 도로상에서 뭐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단순히 차만 잘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물류상하차도 자유롭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거의 규제 때문에 산업이 죽었는데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 자전거 네. 그들도 함께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고 네. 서울시가 뭐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교통비전 2040 발표를 했는데 모빌리티 허브란 거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거점에 대중교통들이 연결되고 전기차라 충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접근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위에는 뭐 UMA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집결 공간들 네.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지금 또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가 부동산으로 연결이 되네요, 모빌리티가. 네. 부동산 업체들이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업체들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냥 부동산이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모빌리티 하는 분들이나 자동차 쪽에 계신 분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거든요. 자율주행이나 자율주차가 어느 정도 되면 주차장이 지금만큼 필요할까요? 없죠. 자율주행이 되면 저 태워다 주고 택시 보내는 것처럼 이러고 가서 되는 세우죠. 거잖아.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주차 공간들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지겠죠. 네. 위치를 어디다 선점을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허브 같은 경우도 뭐 복합 쇼핑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하나의 컴플렉스로 구성이 되는데 네. 해외 쪽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업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네 깜짝 놀랐어요라고. 네. 이게 정말 그냥 자동차만 볼 시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얘기를 할 때 무빙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조금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레벨 4나 5가 나오면 뭐 제가 머리 깎으러 미장원에 가는 게 아니라 뭐 미용사를 싣고 이 차가 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특정 기능이 필요한 차가 필요하다면 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상점이 저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땅값이 온전하겠느냐? 그런 부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정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렇죠. 재택근무가 조금 원활해졌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원활해졌으니까 굳이 출근까지 해서 해야 돼? 맞아요. 사실은 저희 운용하는 입장은 집에서 운용하나 여기서 운용하나 회사에 나와서 운영하는 사실 별 차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네.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과도 연계해서 모빌리티 혁명과 IT 혁명이 겹치면서 부동산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공간혁명, 디바이스 혁신에서 공간혁명으로 연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렇군요. 네. 참 세상 복잡하고 재미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정말 많은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쏟아주신 우리 차두원 연구소의 차두원 소장님 너무 재밌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또 그 책이 나오면 한번 오셔서 책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